자, 이제 객체 지향 개념 6단원입니다. 6단원. 6단원이 마지막 단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앞에 보시면, 자, 추상 클래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리고 내부 클래스. 셋 다 어렵습니다. 근데 추상 클래스는 그나마 여기서 쉬운 편이고, 인터페이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 내부 클래스는 클래스 자체를 멤버 변수처럼 클래스 자체를 이제 안에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내부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 중첩 클래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추상 클래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제 인터페이스의 모태가 되는 게 바로 추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자, 추상 클래스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키워드 중에서 abstract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예. abstract 왔네요. 그죠? 맞나요? 자, abstract 클래스. 자,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는데 abstract라는 이 제어자가 붙어버리면, 자, 클래스 A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선언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선언을 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제가 그때 잠깐 설명했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인 메서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메서드에서 new A 됩니까? 지금 A가 추상 클래스죠?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뭔 소리 하나 지금? 니도 잠오나? 애브스트랙트의 정의가 애브스트랙트 클래스의 정의가 뭐였어요? 추상 클래스의 정의. 그건 아니지. 자, 여러분들 지금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구별을 지읍시다.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추상 클래스. 그러면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추상 메서드가 반드시 한 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여 여기에 내가 메서드를 하나 선언하는데 예를 들어서 void m1 이런 식으로 딴 이래 붙여버려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abstract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메서드의 선언부가 이렇습니까? 왜 아니에요? 맞기는 맞잖아요. 반환형, 메서드명, 매개 변수, 선언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메서드 같은 경우는 선언부와 구현부가 같이 붙어 있는 놈을 의미했었죠. 근데 여기에는 구현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미완성 메서드, 추상적 메서드라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얘가 어떠한 구현부를 갖고 있는지 몰라. 그죠?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선언부에서 바로 세미콜론을 쳐버리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키워드 abstract를 붙여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배우시게 되면 인터페이스 안에 그냥 이렇게 선언문만 적어놔도 앞에 public abstract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붙여줍니다. 여튼 그걸 떠나서 간에 자 abstract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구현부가 없다라는 거야. 구현부가 없으면 만약에 인스턴스를 생성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a.m1 이렇게 호출을 해버리면 얘가 무슨 기능을 해야 될 텐데 구현부가 없으므로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냥 대가리만 있고 손하고 발이 팔다리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얘가 움직이지도 못할 뿐더러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겠죠. 하여 우리가 앞에 배웠던 abstract라는 제어자를 붙여줌으로써 아, 이 M1은 추상 메서드야. 그러니까 호출하지 마 임마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abstract라는 키워드 제어자를 떼내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익스텐지를 해야 됩니다. 상속을 해서 자선 클래스에서 이 M1이라는 걸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쳐서 구현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bstract라는 이 키워드를 제어자를 비로소 날렸을 때 얘는 호출이 되면서 얘도 abstract 클래스에서 그냥 일반 클래스로 바뀌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예. 자, 그런데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제어자가 abstract void m1이 있을 수도 있고 abstract void m2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을 통해서 내가 한 번의 상속을 통해서 m1만 오버라이딩을 쳤고 m2가 다시 m2는 그대로 추상 메서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역시 이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를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죠. 왜? 한 개 이상이라고 했잖아. 한 개 이상. 그죠? 한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M2가 abstract로 존재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지 간에 abstract가 다섯 개의 메서드가 있으면 이 다섯 개의 메서드가 오버라이딩이 돼서 구현부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이 abstract 추상 메서드가 다 없어지면 이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를 벗어납니다. 그때 이 A라는 인스턴스는 비로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의 문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의미고요. 아울러 이게 많이 쓰여졌던 과거, 제가 사원 대리로 있을 때 그때 많이 쓰여졌던 과거는 소위 말해서 제가 그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어떠한 기업의 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전문을 좀 하셨던, 좀 프로그램 잘 짜시는 분들, 리더나 팀장이나 이런 급들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메서드 선언부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줌으로써 이거를 상속받아 가지고 각 자기 직원들한테 자기 예하 직원들한테 업무를 주고자 이렇게 형태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선언부가 99%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선언부 하나 선언해놓고 주석 하나 달아서 이거는 무슨 메서드 뭐 어떠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 이렇게 딱 적어 두시면 밑에 직원들이 그에 맞춰서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한 형태로 많이 쓰여지곤 했는데 이제는 인터페이스가 그걸 대신하고 있죠.
일단 한번 보죠. 자, 추상 클래스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래스가 설계도, 그러니까 붕어빵 틀이라면 추상 클래스는 미완성 설계도예요. 소위 말해서 틀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틀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붕어빵 꼽아낼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냥 주물, 물, 이거 쇠국물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틀은 안 만들었단 말이야. 아직. 어떻게 변해될지 몰라. 그 상태에 추상 클래스라는 거지. 그래서 추상 메서드, 즉 추상 메서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현부가 없는 놈들을 뭐라고 한다? 추상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 그게 추상 메서드예요. 근데 그러한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의 종류를 결정짓는 것은 어차피 멤버니까 그 멤버 메서드 중에서 추상 메서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역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역시 추상 클래스가 되더라라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추상 메서드, 즉 미완성 메서드, 구현부가 없는 거를 최소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부르더라. abstract 클래스. 맞죠? 예. 그래서 추상 메서드에 여기 정의가 나오는데 자 따라합니다. 선언부만 있고 메가리 진짜 선언부만 있고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 여기서 말하는 구현부는 중괄호가 없는 메서드를 의미하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 한번 봅니다. 소스를 한번 보니까 자, abstract가 키워드가 클래스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하, 이 안에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이상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int current pos 포지션의 약자겠네요. 그래서 자 뭐예요? 생성자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abstract play, abstract void stop,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일반 메서드인데 얘는 추상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얼마든지. 그죠? 여기서 인스턴스 생성할 수 없는데 뭐 이거 호출한들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맞죠? 얘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쯤 되면 이 플레이라는 메서드는 abstract를 뗄 거니까. 맞죠? 호출하는데 문제 없어요.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추상 메서드가 지금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abstract 클래스가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 한번 밑에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죠. 일반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는 당연히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할 때 필요한 건 우리가 뭡니까? 예? 호출할 때 필요한 거는 선언부입니까? 구현부입니까? 선언부죠? 선언부가 나와 있잖아. 호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이 void play라는 메서드가 플레이라는 이 메서드를 지금 플레이 메서드가 지금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이 플레이 메서드가 얘를 호출할 시점에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쯤에는 이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를 다 뗐을 때예요. 그죠? 맞나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므로 인스턴스를 여기에 제가 절대라고 붙여줄게요. 절대 생성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야죠. 그죠? 절대 생성할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어차피 결국에는 추후에는 뭐냐, 조상 클래스의 노릇을 할 것으로 유추가 되죠. 그죠? 맞잖아요. 얘는 상속을 통해서 이 애브스트랙트를 짤을 떼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상 클래스의 역할을 하면서 베이스, 기반 클래스, 그리고 다른 클래스의 작성을 도와주는 거죠. 선언부를 주면서. 맞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추상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추상 메서드를 다 오버라이딩, 구현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애브스트랙트 메서드입니다. 이제 메서드. 앞에까지는 클래스를 살펴봤다면, 자, 선언부만 있고 구현부, 정의부가 없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브스트랙트 선언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주석이 있는데, 주석을 통해 어떤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가 아니라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코드, 이런 주석문이 있으면 밑에 직원이 요 주석을 보고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예제를 이제 드러났네요. Abstract Void Play에서 매개 변수 포스를 받아가지고 지정된 위치 포스에서 재생을 시작하는 기능을 수행되도록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팀장이나 윗대가리들이 해놓으면 이제 밑에 직원은 이걸 상속받아서 플레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치고 포스, 즉 포지션이라는 값을 가지고 아마 이건 플레이어 기능을 재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멈췄다, 잠깐 멈췄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꼭 필요하지만 자손마다 다르게 구현될 것을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 메서드를 그냥 선언부하고 구현부가 같이 있게끔 이렇게 해놔도 상관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void 플레이 해놓고 이렇게 해놔도 문제는 될 거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조상 클래스에서. 그죠? 이렇게 해놔도 이걸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 치면 되니까 문제 될 거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빈번한 인스턴스를 함부로 생성을 이런 거는 딱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애브스트랙트를 줌으로써 뭐 이렇게 만들어 봐야 뭐 의미 있습니까? 그죠? 뭐 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일부만 구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코드를 치면서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바닥스에서 어떤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 개충도를 보게 되면 따라 들어가다 보면 애브스트랙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튼 자, 한번 보죠. 지금 위에 이거는 플레이어 클래스는 몇 개의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습니까? 이 플레이어 클래스요, 두 개죠. 그래서 오디오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를 상속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플레이하고 스탑하고 얘는 중괄로가 있죠. 그럼 얘는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다 없다? 예? 뭐라고요? 이거 지금 애브스트랙트 붙었습니까? 안 붙었죠? 그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거 한번 보죠. 밑에 거 한번 보니까 void play
플레이만 지금 오버라이딩 쳐놨네요. 그죠?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니까 스탑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애브스트랙트 클래스밖에 될 수 없겠네요. 맞죠? 예.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일부 메서드만 구현할 때 역시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를 붙여야 합니다.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무조건 애브스트랙트 붙여야 돼요. 룰입니다. 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뭐 예제를 좀 달아놨는데, 예, 뭐죠 이게 스타크래프트 유닛을 좀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 뭐 저자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죠. 자, 마린이 있고 탱크가 있고 드랍십이 있고, 이건 그냥 극히 그 유닛에서 일부만 뽑아온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린, 탱크, 드랍십이 있으면 얘네들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XY 좌표값, 그죠? 그리고 move라는 메서드 있고 stop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각기, 그죠? 세 개 다. 그러면 이거는 세 개 다 공통적인 거니까 조상 클래스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조상 클래스를 abstract class unit에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조상 클래스로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좌표야 같이 쓰이겠지만은 move 하는 거는 다 내용이 조금씩 틀리죠. 맞잖아요. 마리는 걸어갈 끼고 탱크는 뭐에 가는데 걸어갑니까? 탱크가 굴러가니까 뭐 여튼 탱크는 그렇게 움직일 끼고 드랍십은 날아가겠네. 그러면 이렇게 한 개를 애브스트랙트 무브라고, 자, 얘를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스탑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때, 뭐 스탑도 애브스트랙트 해도 됩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익스텐즈에서 유닛을 상속받아서 마린, 탱크, 드랍십에서 뭐 어떻게 무브, 마린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탱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드랍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맞나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 세 개는 인스턴스 만들 수 있죠. 맞나요? 물론 클래스 유닛 해가지고 보이드 무브에서 XY 해가지고 그냥 갈로 닫고 갈로 열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안 돼요. 지금 이 소스에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뭐 밑에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그림 한번 보죠. 이게 추상 클래스의 이해에 대한 모식도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죠. 제가 그림 다 그리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TB30A라는 모델이 있고 30B라는 모델이 있고 30C라는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세 개는 다 똑같네요. 그죠? 다 똑같아요. 한 개만 이렇게 달라요. 그죠? 맞죠? 그렇다면 이 세 개는 어떻게? 조상으로 빼고,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추상 클래스를 빼든 아니면 그냥 조상으로 빼고 자식 클래스에서 각각 오버라이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업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추상 메서드라고 가정을 했다면 세 개가, C가 아니죠. 세 개가 추상 메서드라고 했다면, 자, 이게 만약에 파워라고 칩시다. 추상 메서드 파워, 프로덕트의 파워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파워. 그럼 이걸 상속 받아야 돼. 모든 제품군들은. 그죠? 다 전원이 들어갈 거니까. 그걸 상속 받았어.
그래 이제 파워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또 이제 파워가 들어가고 또 한 개는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클래스는 플레이, 어떤 클래스는 채널 업, 뭐 이런 경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상속을 받아 나가면 되는데, 얘하고 일부 다른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면 여기에서 니는 그래 이렇게 받아라, 나는 이렇게 받을게, 이렇게 따로 흘러나가도 되잖아요. 따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니는 TV 만들어라, 나는 이렇게 나가면서 mp3 만들게,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칠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럴 때 이 추상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좀 효용성이, 가치가 조금 올라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추상 메서드를 이제 자기 자신의 메서드를 만들었다고 치자, 말단 직원이. 근데 테스트가 안 되죠. 왜? 같이 어울리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 메서드 완전 오버라이딩 돼서 끝났는데, 이 메서드가 예를 들어서 오버라이딩 다 했는데 이 메서드를 불러야 돼. 부르고 있어. 근데 이 메서드는 아직 추상 메서드야. 그럼 못 부르잖아. 테스트를 하는데 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추상 메서드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실무자 대빵이 그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죠? 검증을 할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5인가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는요, 지금 내가 여기서 잠깐만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앞에 안 들어보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는 게 나아요. 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여기 원래 클래스라고 쳤어야 했었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인터페이스 A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는 상수하고요, 스테이틱 파이널 불변의 정적 상수하고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 밖에 원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JDK 1.8부터 디폴트 메서드하고 정적 메서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상 메서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void m1이라는 내가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도 void m2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비록 만들었다 치더라도 얘 둘이는 추상 메서드죠. 그죠? 구현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 public abstract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해도 이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가 얘가 들어감으로써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에다가 public abstract를 붙여줘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인터, 뭐뭐의 사이, 페이스, 얼굴이죠. 맞습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에요. 그럼 얘하고 내하고 얼굴 사이에 이 모니터가 있어. 그죠? 그럼 얘가 접점이 되는 거예요. 접점. 그러면 여기는 구현 클래스라고 보고 여기는 개발 코드라고 바라봤을 때 여기에 이러한 추상 메서드의 선언부가 있다. 그러면 나는 구현 메서드에서, 구현 클래스에서는 얘를 오버라이딩, 선언부만 보고 오버라이딩만 치면 되고,
맞죠? 얘는 개발 코드니까 선언부만 알고 얘는 호출만 하면 되잖아. 맞나요? 맞나요? 예. 좀 힘들죠? 네. 일단은 한 번만 들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일 또 할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얘가 중간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해보면 알아요, 이것도. 이게 접점이 돼서, 물론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파트들이 모여서 이 한 프로젝트를 이룰 때, 그때 이 메서드도 필요하고, 이 메서드도 필요하고, 이 메서드도 필요해. 라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그럼 이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해 놓고, 내가 구현 클래스 하는 팀, 이거를 사용하는 팀, 개발팀이겠죠. 그럼 얘는 M1이라는 메서드를 호출만 하면 되잖아. 선언부는 이미 있으니까. 호출만 하면 되고, 어떻게 구현될지는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 이 구현하는 팀에서는 이거를 오버라이딩 칠 때, 이 선언부만 있으면 오버라이딩 칠 수 있잖아. 맞죠? 예. 이렇게 분업이 되는 거야. 각각. 분업이 되다 보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한 개념으로 대두가 된 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한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세한 거는 디테일한 거는 내일 더 반복을 할 거니까 이거 모른다고 해서 아씨 어렵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요점 정리를 하자면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최소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놈이고,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어제 니도. 나도 잠아 죽겠다. 근데 참고 한다. 또한 이 추상 메서드를 다 오버라이딩을 해야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가장 큰 추상 클래스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여기에서 이 4개 중에서 원하는 단계를 얼마든지 이쪽에서 상속을 받아도 되고 이쪽에서 상속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예. 파워가 들어가 있다. 모든 제품에는 파워가 있다. 근데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것만 상속받아서 파워 있으니까 난 선풍기로 갈래. 선풍기 만드는 클래스로 갈래. 이래 갈 수도 있고, 파워하고 채널이 들어가 있다. 그럼 난 TV로 이제 빠질래. 파워하고 채널이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또 빠질 수 있을 거고, 채널이 있고 또 볼륨이 있어. 그럼 또 어디로 또 빠질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일단 추상 클래스에 대한 강의는,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예제를 한번 같이 다음 시간에 쳐보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네, 일단 이론 강의, 추상 클래스에 대한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